여러분들 회사는 좀 어떤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교육 쪽, HRD 쪽에서는 우리 이런 4차 산업 기술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상식을 과감히 버리고 빅데이터를 존중하라. 이와 관련해서는 큐레이션 그리고 적응형 학습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뉴턴사의 적응형 학습 툴인데요. 이 부분은 학습자의 어떤 학습 패턴들을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활동들이나 뭐 이런 스킬적인 부분들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런 교수 방법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런 완전 학습들을 유도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캠퍼스에서, 국내에서는 멀티 캠퍼스에서 이런 큐레이션 솔루션, 클립이라는 제품의 이런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형 학습 부분에서, 적응형 학습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학생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오프라인 활동에서 온라인 학습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있는데, 과연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가? 라는 고민에서 적응 학습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자, 전통적인 그런 방법에서는 이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을 쳤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4차 산업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런 적응형 학습, 학습자들 개개인에 맞는 맞춤 학습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2017년도에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봤던 내용인데요. 적응형 학습으로 해서 이제 모달 러닝이라고 해서 소개를 된 부분이에요. 그 학습자들의 오프라인 그 상황, 오프라인 그 교실 학습 상황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얼굴 모양들이나 아니면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하고 패턴 분석을 해서 이 학생이 지금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조금 집중도가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연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 패턴 분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행동에 대한 분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도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 멀티 모달 러닝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기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 있고 이런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학습 그 활동들 모션 체크를 해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들까지 현재 지금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응형 학습 중에 하나로 또 이제 DTP라고 해서 디지털 교수 시스템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학생들 코딩 수업에서의 어떤 그 빅데이터를 적용한 이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컴퓨터 코딩 수업에서는 이렇겠죠. 뭐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코딩 부분을 질문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거기에 찾아가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준다던가 답변을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어쨌든 컴퓨터를 활용을 하니까 학생들이 코딩을 하면 그 코딩하는 그 하나하나의 이벤트들이 체킹이 돼요. 트래킹이 된다는 거죠. 데이터들이 트래킹이 돼서 그 트래킹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 교수자, 강사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체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서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선생님들이 옆에 학생들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 DTP 디지털 교수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나서는 그 액션 하나하나를 체크를 할 수 있고 이것을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 보니까 이런 자기 효능감들, 자기 효능감, 아,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이나 학습 효과가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응형 학습들, 이런 도구들을 이제 우리 뭐 여러 기업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담당자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기술들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스토리와 미디어를 만들어라. 요거와 관련해서는 교육 주제들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매체 활용에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교육 주제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교육 주제들이 있겠죠. 뭐 지금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HRD 관련해서 특히 또 하나가 우리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변화가 교육 주제 에자일과 관련된 거다. 뭐 여러 동영상에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기본이 되는 그런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기업을 운영을 해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자일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즘 에자일이라는 부분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서는 단계 이렇게 수행을 해나갔던 부분에서 이제는 이런 거죠. 그 살짝 테스트를 한번 파일럿을 돌려보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이제 이걸 확장시켜 나가는 형태. 그런데 이 확장시켜 나가는 그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형태를 에자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컴퓨터 공학 쪽에서 나왔던 개념이긴 한데요. 컴퓨터 공학에서는 요구 분석이나 설계나 개발이나 테스터 출시를 갖다가 한 사이클을 하고 나서 이걸 완료를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또 디벨롭해서 계속 이 과정들을 계속 수행해 나가면서 그 어떤 제품이라든가 시스템들을 계속 디벨롭먼트 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에서 똑같다.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건데 많은 돈을 투여를 해서 그걸 시도를 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면 살짝 어떤 시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반응을 살피고 그걸 다시 반영을 해서 점점 더 그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디벨롭먼트 해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의 우리 그 기법들 회사에서는 어떤 기법들을 알아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맞는 리더십은 또 뭐냐 문화는 또 뭐냐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나 리더십이나 문화 관련된 그런 교육 주제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체 활용 부분들 우리 뭐 이러닝 쪽에서 기존에 뭐 많이 매체로 대변됐던 부분이 뭐 플래시들도 있을 거고 뭐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AR이나 VR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 위에 보면 이제 지금 두 개는 이제 멀티 캠퍼스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과정들, CS 교육이나 이런 프레젠테이션 교육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VR 기기들을 제공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뭐 회의실이나 요 모습을 가상으로 이렇게 꾸며놓고 거기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해보도록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고객응대 부분에서도 가상의 이제 고객응대 시나리오 상에서 이렇게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교육과정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산업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도 산업안전교육 특히
또 위험을 다룬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체험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VR이나 AR을 통해서 이런 체험 교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매체 활용 부분도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직하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서비스를 만들어 소비자의 플랫폼이 되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플랫폼의 변화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우리 이거는 뭐 그 플립드 러닝, 뭐 거꾸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를 해서 플립드 러닝에 적합한 온라인 학습이 뭔가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들이 뭔가 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시스템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 시스템인데 이제 보면은 AI를 활용해서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ITS라는 그 학습 지원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AI가 그 학습자들, 학생들의 리포트를 체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교수들이 하던 활동들, 튜터들이 하는 활동들을 AI들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역할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좀 패러다임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해서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테크빌, 티처빌이라는 그 사이트, 교사 대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테크빌의 이제 쌤동네라는 그 사이트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기존의 이제 교원 연수 시장이 있거든요. 교원 연수 시장은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학습을 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책이었어요.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사가 되는 선생님도 물론 계시지만 그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강의를 주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학습자에서 개별 그 학습자인 선생님들이 이제 학습자에서 창작자, 크리에이터로 좀 이제 변화를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식 전달에서 공유로서의 이런 어떤 인식 전환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할 때, 기존의 어떤 그 학습자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그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가치나 그런 역할을 바꿈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휴넷이나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평생진흥원에 있는 지식이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앞서의 어떤 쌤 동네와 마찬가지로 해서 일단 일반 직장인들도 이제 창작자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리라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좀 인기, 이런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좀 바뀌는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나 인포멀 러닝이 좀 확산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토팅, 시스템이 또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업로드를 하고 거기에 맞는 또 진도 체크들을 하고 이런 것들 활동 자체가 시스템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지원들이 많이 지금 되어서 이게 잘 학습자들, 그러니까 사용자들에게 잘 맞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이런 역할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 패러다임을 바꿈으로 인해서 새로운 좀 가치들을, 부가가치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럼 과연 이제 우리 일원인 산업, HRD 쪽, 일원인 산업 쪽에서의 어떤 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과연 ROI가 나오는 건가? 앞서 말씀드렸던 O2O 그런 어떤 그 시스템 구축을 하는 비용 대비해서 과연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걸림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정부 주도적으로 많이 좀 되어 있지 않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가령 이제 고용보험 환급이나 뭐 교원 연수 이런 비용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죠. 극단적으로 이런 그 환급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졌을 때, 현재 여기에 의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은 어쨌든 생존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지 이런 구축 비용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개발사 이런 개발사들이 현재 좀 너무 영세해요. 영세해서 이런 그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좀 위주가 된 지금 구조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런 학습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많이 회의적이다. 이 이러닝의 효과들을 조금 좋다는 그런 어떤 인지를 하고 효과의 어떤 장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그렇다면 좀 더 붐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어떤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VR이나 AR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학습 효과가 진짜 뭐 예를 들면은 산업 그 안전 실습 같은 경우에는 안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교육상 실질 현실에서는 그걸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화재나 안전사고가 난 그 상황, 난 상황을 현실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런 AR이나 VR 활용한 교육들을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그런 어떤 강의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컨텐츠들이나 이런 온라인 강의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을 거다.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어떤 고민인 것 같아요. 과연 경쟁력을 얻어서 이런 그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을 건가, 아니 부가가치 창출이 돼서 이런 또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건가, 이것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는 저도 확실하게 답을 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구축 비용 대비해서 우리는 이런 최적화된 가치들, 부가 가치들을 이런 4차 산업 기술들을 활용해서 추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